왜냐면은 무게가 똑같아가지고 그냥 악기를 조율하는 섬세한 손길의 주인공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작곡이랑 이런 걸 하고. 시작할게요. 두꺼운 안경을 낀 의문의 청년들이 연주를 시작하는데요. 서울대에는 소리도서관을 만드는 딴따라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컴퓨터 프로그램. 되게 중요한 어떤 데이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가장 기본적으로 제일 시작 부분에서 먼저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소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확인하는 어떤 그 표현이기도 하죠. 곱디고 온 소리를 시각 정보로 표시하는 작업. 듣기만 해도 좋은 음악인데 왜 분석하고 기록할까요? 이런 음악을 들으면 왜 슬퍼, 저런 음악을 들으면 왜 기분이 좋아질까? 그런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음악을 내가 마음대로 고칠 수가 있을까? 나는 노래만 부르면 자동으로 반주를 해줄 수 있을까? 나하고 뭐 로봇이 같이 연주를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것은 기술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과학기술이 아니면 안 되고 그런 거의 대부분의 바탕을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아니면 심지어 물리학 이런 데서 수십 년간 풀어왔던 그런 문제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뛰어난 그런 많이 발전된 툴들을 저희는 음악에 적용을 해보니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나오더라. 그래서 그런 질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고 앞으로도 이제 더 어려운 문제도 풀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음악 좀 아는 이들이 모인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연구원 중에는 작곡가, 인디밴드 등 출신 이력도 참 흥미로운데요. 여기 DJ도 있죠. 전자음악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옛날 하우스 음악들을 되게 좋아해서 과거에 그런 하우스 음반들을 LP로도 수집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LP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아날로그 소리의 장점도 있지만 아날로그 매체인 만큼 디지털과 달리 어떤 정보들이 시각화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서 이 한계를 극복해 보고자 지금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클럽을 순식간에 광란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그이지만 LP의 향수를 깊이 간직한 음악도이죠. 물론 요즘은 디지털 음악이 대세인데요. 빗소리, 전화벨 소리도 디지털 음악의 한 부분입니다. 소리 데이터가 많을수록 음악 표현이 풍부한데요. 찾으려면 일련 번호가 있어야 하죠. 음악도 결국은 컴퓨터에 이제 입력이 되면은 어떤 이제 결국은 이제 숫자로 이제 변환이 되는데요. 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그런 거를 분석을 하고 이런 점에서 어떤 접점이 있다고 할 수 있죠. 조절해야 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각각 하나의 어떤 역할을 익히는 것도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그거를 다 안다 그래서 어떤 좋은 소리나 내가 원하는 소리를 만들 수 있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고, 이런 악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좀 어떻게 해소를 해보려고 이런 식으로 많은 어떤 미리 만들어 놓은 소리들을 탑재를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소리들도 거의 이제 뭐 최소 뭐 몇백 개에서 많게는 몇천 개까지 양이 늘어나니까 결국은 그 몇백에서 몇천 개의 소리를 내가 마음에 드는 소리를 찾기 위해서 매번 이렇게 하나씩 다 들어봐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아무리 좋은 책도 어렵고 복잡한 제목으로 돼 있다면 찾을 수 없는 법. 이를 해결하고자 연구팀은 초보자도 가능한 사운드 디자인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이용하기 쉬운 소리 도서관인 셈인데요. 비법은 슬프다, 신난다, 날카롭다 등 감정적 언어로 소리를 구분해 찾기 쉽게 한 거죠. 이 소리를 들어보시면은요, 뭔지 대충 아시겠죠? 드럼 소리잖아요. 근데 수치화를 하는 이유는 이 음악이 화성도가 뭐 17이라더라. 이거는 뭐 화성도가 뭐 0.1이다. 그러면 그게 우리한테 와닿지 않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뭐 그것보다는 이건 템포가 굉장히 빠르다. 이건 템포는 느리다. 그렇게 말하면 훨씬 더 쉽지만 컴퓨터 알고리즘이 봤을 때는 그거는 별 의미가 없고 오히려 사람처럼 그걸 이해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둘을 비교한다 그럴 때는 수치로서 내줘야지만 이게 이거보다 크냐 작느냐 아니면 얼만큼 크느냐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정량화, 수치화하는 이유는 사실 이제 컴퓨터 입장에서 편한 거죠. 음악을 듣고 판단하는 컴퓨터의 진화. 이교구 교수팀은 음정을 확인해주는 프로그램도 개발했는데요. 박자가 틀리면 붉은색으로 경고를 하고 틀린 부분을 표시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웬만한 스승보다 무섭죠? 사실 음악과 기술이 결합한 사례는 우리 주변에 흔한데요. 이거 비틀즈의 헤이즈도 맞지? 맞아. 이거 잘 찬다. 이 곡 진짜 좋아. 아 진짜? 응. 맨날 제목만 들어봐가지고 응. 안 들어봤거든. Hey Jude, don't make it bad. 노래를 듣고 제목과 가수를 찾아주는 프로그램이 있죠. 또 내가 선호하는 음악과 비슷한 음악을 추천해주는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문제는 시중에 나온 프로그램들이 음악의 다양성을 높이기보단 인기곡 위주로 알려준다는 점입니다. 인터넷에서 500만 곡을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일일이 찾아 듣는 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의 성향에 맞춰서 그런 심지어 롱테일에 있는 음악이더라도 비주류 음악이라도 이 사람의 성향에 맞춰서 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그런 노래를 추천해주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다양한 음악에 다양한 양질의 음악을 언제든 자기가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라는 점에서 이런 기술이 굉장히 유용해서 쓸 수 있죠. 숨바꼭질을 하듯 꼭꼭 숨어 찾기 힘든 개성 있는 음악들. 하지만 팔리는 음악만 만드는 자본의 논리에 치여 순례가 찾지 않는다면 음악의 다양성은 사라지고 말겠죠. 원석과도 같은 음악을 찾아내고 기존에 없었던 음악을 창조하게 돕는 것. 음악을 사랑한 과학자의 임무입니다.